자, 정 기자, 이번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로 어떤 주제를 잡으셨습니까? 먼저 성 기자께서는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영화관이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퍼지고 난 이후로는 영화관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죠. 못 갔습니다. 네. 저도 주말 사이에 오랜만에 영화관을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음. 근데 영화관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려고 했던 영화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루에 한 번 상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제가 보려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조조 할인이라던가 심야 할인이 적용되는 영화 시간대에는 아예 영화가 상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또 앞뒤 옆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매할 때부터 한 칸씩 비워놓기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이라던가 친구라던가 아니면 연인과 같이 가더라도 따로따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앞뒤 옆자리가 한 칸씩 떼서 이제 네.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데이트 코스의 정석이라는 뭐 영화관 이제 옛말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면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더 상황이 씁쓸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CJ CGV가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걸 보면요. 네. 직원이 2,000명 이상 줄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가박스도 1,000명의 직원들을 줄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극단적인 셧다운도 이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근데 우리나라가 이럴진데 수만 명이 죽은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이후에도 경제가 활동이 정상화되기는 참 요원한 일이구나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그 뉴스나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던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실업이 엄청나게 많이 네. 나왔더라고요. 그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 네네네. 최근 9주 동안 3,860만 명이 일자리를 네. 잃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매주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네.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제 실직을 하면은 나라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주잖아요. 네. 미국 역시 같은 이제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가 퍼지자 연방정부는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사람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이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또 이제 마음껏 이제 무급휴직을 통보를 했는데요. 또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파트타임 근로자, 또 프리랜서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셧다운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이 실업수당 청구는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사람도 가능하고 네. 혹은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네. 근로자도 이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했던 거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하나는 코로나19로 이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라는 지표도 되기는 하지만은 네. 미국의 이제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로도 익히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은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소비는 유지가 되고 생활에 이렇게 타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난주부터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50개 주 이제 모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됐잖아요. 네. 조금 나아질까요? 네. 그래서 오는 28일 이제 미국이 이제 모두 50개 주가 경제 활동을 재개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발표치가 244만 명인데 200만 명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상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244만 명이었고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번 주에는 한 200만 명 정도로 나올 것이다라는 네. 이제 건데 뭐 숫자가 줄어들긴 줄어듭니다만 뭐 경제 재개했다고 해서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이 20만 명에서 30만 명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여전히 10배 정도 많은 수치인데요. 예. 제가 앞서 우리나라 영화관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독일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4월 말부터 유럽 최대 공장인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재개를 했는데요. 작업자 거리는 1.5m 이상을 유지하도록 생산 라인을 조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물류라던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효율성 있게 이제 이동하느냐에 중점을 뒀다면 네. 지금은 이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동선을 길게 늘린 거고요. 또 미국 대표적인 의료 기업인 갭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미국 전역의 매장의 30%인 800개의 매장을 영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풍경은 사뭇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면 접객이 금지가 되고요. 또 화장실도 폐쇄됩니다. 또 시착도 역시 금지가 되는데요. 또 만약에 반품된 물건이 반품이 되면은 24시간 별도로 이제 냅둔 후에 그 다음에 매장에 되돌려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공장이 다시 가동이 되고 또 매장들이 다시 문을 열더라도 네. 뭐 동선이나 혹은 어떤 영업 방식 자체가 많이 좀 조심스러워지면서 아무래도 생산성 또 효율성 같은 건 좀 많이 떨어지겠군요. 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 렌터카 2위 기업인 허츠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국 이후에 뭐 JC펜이라던가 아니면은 니만 마커스 아니면 에너지 기업 위팅 페트롤 같은 이제 소식이 파산 신청 보호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허츠 같은 경우는 이들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큽니다. 네. 네, 그래서 허츠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영이 어렵다는 소식은 전해졌지만 그래도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니면 4,000명을 무급휴직으로 돌리는 등 구조조정도 강하게 실시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이 같은 구조조정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허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중고차를 갖고 있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이 물량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쏟아지면서 중고차 시장에 2차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 정부가 역대급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계속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상황이 쉽지는 않군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물론 만들어지는 일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월마트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CVS 헬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속에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네. 고용을 늘리는 기업인데요. 문제는 이런 늘어나는 일자리에 비해서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 애틀랜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10개 없어질 때 3명이 신규 고용될 것이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또 코로나19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로봇이라던가 AI가 이제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산업 전방의 리모델링이 이제 시작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새롭게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 폭에 비해서는 신규 고용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식시장, 또 사람들이 이 백신 개발 소식에 아주 작은 소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네. 미국은 오늘 그 우리나라 현충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하는데요. 그냥 시장만 휴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놀러 가면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회포를 풀고 뭐 이렇게 휴일을 마음껏 즐길 것이라는 이제 우려가 커지면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나오는데요. 27일에는 연준의 미국 경제 상황 보고서인 베이지 북이 나옵니다. 또 28일에는 미국 1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는데요. 속복치는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4.8%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에서는 이 숫자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이제 나오는 미국의 개인소득 지출 데이터로부터 미국인들의 소득이나 소비 상황 또 저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8일에는 그 중국이 전인대 폐막식을 여는데요. 네. 마지막 날에는 리커창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제 많은 중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그 주요 일정 그리고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어떻게 또 조금 나아질지 경제 재개와 맞물려서 조금은 나아질지 아니면 여전히 그 우려가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가 폐막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또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역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